제가 오늘 지속 가능한 섬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일 조금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이 사진 보고 다른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사막과 남극을 달리는 사막 마라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서 몇 킬로를 물을 뜨기 위해서 이제 계속 물이 점점 고갈이 되면서 오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 남극에서 눈이 녹아서 빙하가 녹은 곳에 쓰레기가 많은 것도 보고, 또 제가 갔던 남태평양의 많은 섬들이 몇 년 뒤에 가니까 진짜 물이 많이 잠겨 있는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대학 때 전공은 문해창작학과였지만 그렇게 그 이후에 숲해설가도 하고 해양생태 교육도 받고 또 대학원에서도 생태와 관련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다른 거는 다 넘어가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런 실크로드 길들을 차를 타고 뭐 걸어서 낙타 타고 기차 타고 횡단을 하기도 하고 기록을 하는 걸 좋아해서 갔다 온 것들을 책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건 그 어몽길 대전인가 히말라야 같이 갔을 때인데, 사실 TV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같은 사람입니다, 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이건 무슨 무인도 다큐 나왔을 텐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이게 가장 최근인 것 같아요. 네,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자연보전 연맹의 적색 목록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고유종 지금 6종이 등재가 최종됐는데 이런 고유종들을 등재하는 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양문화교육이라고 해서 해양 쓰레기로 업사이클링하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제주도 비양도에 폐허가 된 집을 이제 제주시 예산을 받아서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무인도에서 우리나라나 해외에 있는 무인도에서 무인도 체험 교육이나 생태 교육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뭐 일반인, 청소년, 대학생분들, 그리고 또 회사 워크숍으로, 특히 스타트업 같은 이런 회사들에서 직원들은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대표님들 중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인도에 오시면 제가 무인도에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무인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식생들을 가지고 생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무인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남태평양이나 아니면 동남아 지역에 있는 무인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가 드론으로 찍었던 영상인데, 지금 보시는 무인도는 너무나도 작은 무인도여서 뭘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 동남아 갔을 때 호핑 투어 하는 것처럼 이런 무인도도 한 번씩 들려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위치는 저기 빨간 점입니다. 잘 안 보이죠. 그나마 괌이 저기 보이는데, 괌에서 멀지 않은 저기는 미크로네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무인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하고, 무인도지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유인도의 섬들이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잠시 쉬러 무인도들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임시 거처를 마련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오래되면 다 이제 부서지죠. 그런 잔해들을 모아서 이렇게 집도 한번 지어보고, 이건 맹그로브라는 맹그로브 숲에 들어가서 저기 오른쪽 보시면 저게 약간 지렁이 같이 생겼지만 우리로 치면 일종의 굴입니다. 이제 실제 저런 숲에 들어가서 한번 체험해 보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무인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무인도도 이제 섬에 들어가니까 무인도에 간다 하면 세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데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죠. 근데 한 번은 이과생한테 무인도 세 가지 가져갈 수 있는데 뭐 가져가고 싶냐 했더니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정글도 마체테는 휘어져 있는 칼, 그런 거죠. 근데 옆에 문과생한테 물어봤어요. 똑같이. 처음 책을 가져갔네. 두 번째 선풍기 가져갔네. 세 번째는 뭐야? 모네의 그림을 가져갔네요. 모네 그림을 왜 가져가나 했는데 물어보니까 모네 그림을 훔치면 날 찾으러 오겠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무인도나 섬이란 공간이 약간은 아직 조금 미지의 영역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한번 김대중 대통령은 즉석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 한 분이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저거 3개를 가져간다 했습니다. 실업 문제, 부정부패, 지역 감정. 제가 무인도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저도 무인도를 다니는 걸로 처음 이제 섬이란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무인도를 가다 보니까 유인도, 사람들 사는 우리가 말하는 섬에 많이 가게 됐어요. 지금 여기 지도에서 봐도 대죽도라는 무인도 가까이에 있잖아요. 저런 데들은 그냥 육지에서 배 타고 빌려서 가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무인도는 저렇게 위도라는 섬 주변에 확대를 하면 이렇게 많은 무인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 유인도, 그러니까 본섬이 있고 그 주변에 딸려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런 무인도에 가려면 이제 본거지 같은 개념으로 배를 빌리고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도 하고 하는 그런 섬들까지 이제 많이 가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섬에 무인도에 처음에 가고 싶어서 갔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유인도, 사람들 사는 섬도 많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해양 쓰레기들이 많다는 걸 이제 현실을 더 보게 된 거예요.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주, 다음 주도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지금 INC5가 열리고 있는 중인데, 저도 이런 현장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되면서 와,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쓰레기가 많은 섬에 찾아가서 한 30명이 갑니다. 매달 3번째 주 토요일에. 그래서 쓰레기 많은 섬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죠. 이때까지 갔던 섬들인데 가장 최근에 이제 유부도라는 섬에 갔다 왔던 게 최근이고요. 뭐 어촌지원센터나 아니면 해양수산부나 수협이나 지자체와 많이 여러 가지 또 함께 이런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들 중에서도 잘 모르지만 예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거도 사진이고요. 여기는 하이도, 여기는 제주도 잘 아시는 또 암태 당사도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요. 보라섬이라고 하는 박지도, 그리고 뭐 암태도, 이런 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우리나라 무인도 사람들이 검색하는 피드량이 얼마 정도 늘었는지 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무인도뿐만 아니라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까 처음에 저희 학과장님 발표하실 때 그 웰니스 관광이 트렌드라고 하면서 쉼을 얘기를 하셨고, 또 나만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독특한 그런 곳으로 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트렌드를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섬이 그런 공간인 것 같고 그런 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달에 한 번 사람들과 함께 해양 쓰레기를 주우러 가지만 갈 때 1박 2일로 가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해양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고 나서 저녁과 그 다음 날 오전 그리고 점심 먹기 전까지는 다 자유 시간입니다. 그 자유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해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데 그 선택 프로그램을 넣죠. 그 섬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갯벌 체험이 있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백령도 같은 곳에 갔을 때는 물범을 같이 관측하러 가기도 하고, 또 섬에 뭐 지질공원 해설사나 문화해설사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모시고 섬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 현장을 같이 찾아가서 둘러보기도 하고, 백령도 같은 경우에 갔을 때 저희가 6개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는데요. 이런 현장에 그 섬마다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교육들을 받거나 또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 관찰하기도 합니다. 청산도에 갔을 때인데 청산도도 또 마을 분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해설도 듣거나 아니면 이런 치유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저희도 이제 하고 오기도 합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저희는 항상 제가 갔을 때는 그 섬 주민들,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나 식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어떤 이제 활동을 하러 들어갔지만 특정 한 개의 민박이나 식당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곳은 방축도에 있는 어촌 체험 센터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이런 곳들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고요. 또 여기 방축도도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마을 주민분들이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 것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제가 우리나라 100군데 아름다운 섬길을 현장을 가서 다 조사를 해서 백선백길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책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곳들을 같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마을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둘러보고, 당연히 또 맛있는 것도 섬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먹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거제 이수도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 1일 3식, 우리 그 제주도의 해녀의 부엌인가요? 해녀분들이 직접 해서, 그것처럼 이수도에도 이런 이수도 주민분들이 직접 잡은 걸로 1일 3식 정말 맛보고 즐기고 쉬고 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섬이 있어요. 이런 곳들에서 합니다. 이런 트랙터 타고 조개로 잡으러 나가기도 하고요. 섬이 제가 한 8년, 9년 매달 또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하기 위해서도 가고 답사도 가고 이런저런 일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한 명의 사람 같다. 각자 다 다른 얼굴이 있고, 섬도 나이도 다 다르고요. 하고 있는 일도 다르고, 우리가 섬이라고 하면 다 바다일만 할 것 같지만 바닷일의 비율은 10%밖에 안 되는 그런 육지에 농사를 짓는 분들, 그런 곳들이 많은 섬도 있습니다. 형태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 다른 곳들이 있어서 하나 한 명의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체감을 못했어요. 제가 2017년부터 계속 매달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섬에서 활동을 하는 일을 했는데, 그리고 되도록이면 또 식사를 마을에서 하는 걸로 하고, 또 최대한 그 섬에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걸 해왔다 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태 관광,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이게 세계 자연보전 연맹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생태 관광의 내용인데, 제가 했던 곳도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광객에게 실제로 그 섬이라는 이제 괄호로 쳐져 있는 거지만 현장들을 보고 생태계의 보존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면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섬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것들, 그리고 섬의 생태, 문화, 환경을 접하는 것들을 이제 해왔는데, 섬이 가지는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혹시 섬에 가보셨던 가장 최근에 가보신 섬 어디 가셨을까요? 제주도. 네, 제주도 큰 섬이죠. 네, 섬입니다. 또 어디? 위도, 부안 위도, 고슴도치섬. 네, 맞아요. 그런 섬에 이제 제 이야기를 오늘 끝나면 한번 이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가시려고 이제 마음을 먹어서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실제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긴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특수한 동식물에 대한 기후성도 있지만, 배를 타고 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날씨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요. 배 예약도 미리 해야 되고, 항구들이 보통 다 외곽에 있잖아요. 어떤 시내에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까지 또 가서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를 해야 되고, 대중교통은 또 불편하고, 배값을 또 내가 돈 내고 끊어야 되고, 가서 그럼 뭐 먹지? 어디서 자지? 우리가 그냥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별로. 그런 정보도 적고요.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특성도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측면의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실제로 우리 조금 이제 좀 지루하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넣어봤는데, 저 아까 사막 마라톤 했었다 했잖아요. 이 사막 마라톤에 이 네 군데 사막을 각각 250km씩 다 뛰어야 됩니다. 남극도 연평균 강수량 기준으로 사막 기후대를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남극 이렇게 갑니다. 남극 가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저 남극 가면서도 느꼈던 게, 우리가 세계지도 보면 남극이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밑에서 봐야 이렇게 남극이 보이거든요.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었죠. 그래서 배 타고 제가 아르헨티나 끝에서 3일 정도 배를 타고 갔는데,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극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얘도 섬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교 안 갈까 이렇게 막 찾아보고 대회도 저 혼자 막 나간다고 하고 막 상은 못 받고 3번 연속 저 나갔는데 다 못 받고 하니까 이제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죠. 두바이에 청소년들 선발해서 보내주는 거 있는데 저 가겠습니다 했더니 이건 그냥 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학교 출석도 인정해주고 비행기표 다 지원해주고 숙박 식사 다 주는 거거든요. 1차가 서류 전형이 있었어요. 2차가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전형을 쓰려고 봤더니 저희 고3 때 썼던 서류인데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서류에 뭐가 있었냐면 어학 능력을 체크하는 칸이 있었어요. 방문국 언어 뭘까요? 제 두바이 간다 했잖아요. 아랍어 씁니다. 혹시 아랍어 하실 수 있는 분? 제가 지금도 잘 못하고 이때도 잘 못했는데 한마디에 알아요. 한 문장. 아살라말라이쿰이라는 인사말. 근데 이때 저는 이게 뭐 영어 성적을 쓰는 게 아니라 아랍어 성적을 쓰는 게 아니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하느냐 쓰는 거였거든요. 인사만 해도 몸짓으로 하면 되니까 그럼 뭐 난 생각했을 때 나는 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상이라고 썼죠. 근데 또 하나 저렇게 상이라고 했던 이유는 1차 되면 면접을 2차로 본다 했잖아요. 혹시 안 되더라도 면접 보러 간다는 핑계로 학교 또 빼먹을 수 있으니까 썼습니다. 면접이 보러 오래요. 1차가 돼서 면접 보러 갔는데 저 포함 2명이 더 있었습니다. 3명이 같이 학생이 면접을 봤는데 공통 질문 한국어로 저희가 다 대답을 하고 마지막 개별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친구한테 면접관님이 영어로 질문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첫 번째 친구가 영어로 잘 대답했어요. 두 번째 친구한테는 근데 아랍어로 질문했습니다. 더 웃긴 건 이 친구도 아랍어로 잘 대답했어요. 제 차례잖아요. 어떡하지? 그래, 오늘 학교 빼먹고 온 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 대답 아랍어 끝나자마자 3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도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아랍어 잘하면 손들어서 왜 안 하냐 했을 텐데 그냥 나왔죠. 그래서 안 됐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주 연락 왔습니다. 최종 선발이 됐다고. 그래서 고등학생 때 여기 제가 두바이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지금 이제 다 완공이 됐죠. 사막인데 스키장도 있었습니다. 바다에 보면 크게 이렇게 매립된 세계지도 모양의 땅도 있고요. 바다에 이런 야자수가 3개가 있습니다. 멀리서 봐서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엄청 크거든요.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실제 제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 옆에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저 면접 봤던 분이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저 영어도 못하고 아랍어도 못한다 사실. 근데 왜 뽑으셨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청소년들 선발해서 두바이 보내준다고 했는데 전국에서 고등학생 지원자가 너 혼자밖에 없었대요. 저는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청소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생도 청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다들 아마 영어랑 아랍어 체크하는 거 보고 쫄아서 안 쓴 것 같은데 너는 자기소개서도 해외 경험이나 영어 이거 잘한다는 거 없어서 어차피 못할 줄 알았다. 그냥 뽑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는 게 중요하구나. 아마 오늘 원서를 써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에 섬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4,000개. 어디 써요? 밑에를 안 지었구나. 밑에를 까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유인도가 464개고 무인도가 2,918개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거 섬일까요? 우리가 보통 바위, 무슨 초, 무슨 암, 무슨 여 이렇게 부르죠. 그럼 지금 보시는 이거는요. 제가 두바이 갔을 때 봤던 저 팜 주메이라라는 저런 게 이제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이오도 과학기지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만든 섬이고요. 첫 번째는 중국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던 섬입니다. 그럼 얘가 섬이면 섬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얘는 그럼 몇 개로 봐야 될까요? 이런 건. 마지막에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거 한 개로 봐야 되나? 지금 저 섬이 물이 빠지면 저렇게 또 되거든요. 저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극도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아이슬란드도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일본도 영국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본이랑 영국은 섬나라라 하잖아요. 그죠? 섬입니다. 호주도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남극 마찬가지로 이 2개는 대륙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기준이 덴마크 크기입니다.
똑같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도 덴마크 크기보다 작을 때 섬이라고 해서 실제로 덴마크를 검색하면 그린란드가 기준이거든요. 그린란드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도 섬이냐 아니냐를 이제 그 크기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섬을 정의했던 처음입니다. 섬은 항상 만조선 위에 드러나 있으며 물로 둘러싸인 육지 지역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강대국에서 섬을 계속 매립을 하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단어를 유엔 국제법위원회 해양법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게 뭐냐? 그래서 몇 년 뒤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원래 있었던 것만 인정을 한다라고 했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이렇게 딱 정의를 했습니다. 사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시 수면 위에 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에 정의를 해놓고 보조로 인공섬은 제외한다. 하지만 정말 작은 암초 있잖아요. 이걸 보강하는 건 괜찮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바위 같은 거 다 섬입니다. 우리 흔하게 바위, 암, 염, 초 뭐 이렇게 부르지만 다 섬이기도 하고요. 그 방금 또 제가 말씀드렸던 암초를 보강한다는 건 괜찮다는 핑계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인공섬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헬기장, 군함, 항만 이런 거 만드는데 원래 저 크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말하는 그 남중국해에 지금 건설 중인 인공섬들이거든요. 저 가운데 저 암초를 보강한다는 핑계로 이렇게 섬을 만들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주장하는 저 해양 영토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다 표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기 미나미 토리시마 주변에서 해저 광물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요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섬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저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섬 안에 저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요 가운데 더 확대해 볼게요. 가운데 요게 있어요. 이걸 빌미로 이미 70년도에 다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학생 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 뒤에 세계 지도를 반대로 붙여놨는데 내가 담임으로 있는 1년 동안은 반대로 보면 좋겠다. 우리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북한 때문에 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위치에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바다와 섬을 한 번씩은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또 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영의 기점, 영토의 기점이 되는 곳들을 23군데 중에 대부분이 섬이고 그중에 13군데가 심지어 무인도입니다. 그런 중요한 곳들이 있는 거죠. 무인도뿐만 아니라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 조사를 했을 때 작년에 내일신문에서 조사했거든요. 우리나라가 해양 국가인가라고 했을 때 78%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섬에 대해서도 앞으로 갈 생각이 있나라고 조사를 하면 한 80%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또 섬에 대한 관심이 있냐라고 하면 52%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섬이 가지는 또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이 또 있죠. 잠재적으로는 이제 고유한 생태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개발과 이 투기 세력과 항상 또 싸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특히 전남, 경남 쪽은 지금 섬마다 다리를 놓는 공사가 한창이거든요. 그래서 남해안 섬들이 다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되는 게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랑 가까운 인천만 해도 신도, 시도, 모도가 서로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도라는 섬이 이제 지금 영종도랑 다리를 연결하는 공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계속 외부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섬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도 토목과 건설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뉴딜 300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 들어서야 지속 가능한 관광이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 더 외딴 곳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섬이 관심이 좀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나 해양수산부나
행정안전부, 유인도는 행안부가 소관하거든요. 무인도는 해양수산부가 소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처가 걸려 있는데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나 뭐 산림청이나 아니면 해수부나 행안부나 이제 섬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4년 전에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이 우리가 얘기하는 치유이 섬 완도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섬이 실제로 말씀드린 이런 이제 여러 위기들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 섬 안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이 입장에서는 계속 끊임없는 마찰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도 어떤 분들은 다리 놓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마을 사업하면 좋겠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 그 입장 차이가 다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섬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섬 안에서 경제 공동체를 잘 형성해서 그냥 연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촌계 활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은 왕성하게 일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일해도 그걸 같이 나눠서 수익을 분배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나중에 나이를 먹을 거니까. 실제 장고도 같은 경우가 이제 가구당 1,300만 원씩이 다 배당이 돼요. 어촌계에 소속된 누구라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잠재적인 이제 부분들도 또 있죠. 이런 매력들이 지금 제가 여기는 보성 장도라는 섬인데 섬마다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특징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다고 이제 뻘배라는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이제 장도라는 섬이고 막 엄청 소란스럽게 뭔가를 막 많이 짓지 않아도 기존에 있던 학교 다니던 저 길을 가보면 그냥 산길이에요. 뭐 아무것도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저런 산길로도 얼마든지 또 지금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섬 안에서도 나름 이제 인식도 어르신들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심지어 외부 행정을 하는 주체나 예산을 사업을 내리는 주체나 아니면 중간 조직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들도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는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자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그 문체부에서 K관광섬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5개 섬을 지정을 했어요. 5개 섬을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펼쳐보자라고 하는데 사업 지침이 저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섬의 시설 사업을 최소화. 원래는 막 만들거든요. 여러 가지를. 최근에 갔던 섬은 경로당과 해관을 새로 만들었는데 예산 받아서 언덕 위에 지어놓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갔더니 위에 지어놔서 우리 가지도 않는다고, 건물 다 새 건데,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관광 컨텐츠도 기존에 있던 걸로 섬 주민분들이 얘기하는 걸로 활용을 합니다. 우리 섬은 저기가 해질 때 저기가 제일 예뻐라는 건 관광객은 절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섬을 방문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섬에도 사람이 살구나. 그리고 섬은 심리적으로는 멀어요. 배를 타고 가고 힘들지만 생각보다 또 가려면 멀지 않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또 섬의 여러 가지 매력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섬이 이런 지속 관광적인 그리고 하나의 웰니스 트렌드에 맞게 그것과 또 별개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더 받으려면 이 중간 단계가 또 되게 중요한데요.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실제로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무의미한 또 주입식 교육 이런 것 조금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건물이 아무리 많이 세워지고 많은 것들을 도입해 놓는다 해도 그걸 실제 관리하는 주체는 섬 주민분들이거든요. 그 주민분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 그리고 그 방법들을 이제 알려줘야 되죠. 최근에 욕지도 갔다 왔는데 욕지도의 그 카페가 다 할머니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할매 바리스타라고 부르는데 그런 계속 끊임없는 교육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사업 주체들도 이런 것들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섬에 가면 항상 또 드는 생각이 이렇게 섬 주민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떤 어머님이 얘기하면 이제 다 같이 이제 섬 주민분들 모인 자리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죠. 모였을 때 할머니가 한 분이 하면 집에서 그 다음 날 갔더니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왜 말씀 안 하세요 했더니 엄청 욕 먹었대요. 여자가 그런 얘기한다고 나서가지고. 그런 것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주민분들도 실제로 개선돼야 될 게 많습니다. 민박집 정도 이렇게 저희가 숙소를 잡으면 이불에서 막 냄새 나요. 어머니 이거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관심이라고 가지는 게 여기 뭐 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관심이거든요.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물론 또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욕지도 할매 바리스타들 사진이고 저 어르신들 사진과 그림이 우리 섬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우리 주민만 알고 있는 그런 장소들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끝입니다.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한 3분 정도 더 했네요.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그 웰리스 관광을 저희 학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학과장이 얘기하셨지만 그 웰리스 오늘 또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웰리스의 범위가 이제 계속 점점 좀 넓어지고 좀 복합적인 의미도 있어서 웰리스라는 공간에 잘 부합할 수 있는 곳도 또 섬이라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쉼이나 힐링이나 뭐 나만의 명소나 또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디톡스 여행 그런 것들이 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연 생태들이나 문화들이나 정서들이 다 남아 있는 곳이어서 저희는 그것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활용을 하고 또 주민분들은 그걸 어떻게 잘 살려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 지점이 조금만 더 서로가 노력이 되면 충분히 이후에 매력적인 하나의 관광지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무인도에 저 갈 때 가면 한 번 갈 때 한 3kg 빠지거든요. 1박 2일 잘 못 먹어서 핸드폰도 안 터집니다. 잘 디톡스 여러 의미에서 디톡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고 섬에 저희 또 쓰레기 매달 주우러 가니까 다음에 혹시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쓰레기도 줍고 섬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관광적인 매력도 한번 같이 느껴볼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